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이 최근 축구 경기 이후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연말 일정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와 깜짝 놀랄 조용수 작곡가님의 이야기까지 함께 터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아티스트의 행보를 이제는 많은 유튜버들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정말 팬들만을 생각하는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행보를 감히 유튜버들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활약상이 대단할 수 있는 건 수년째 변함없는 임영웅님의 팬들에 대한 사랑과 또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의 팬 활동이 막강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이 기사가 참 말이 많다고 합니다. 비판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비판이 많기보단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절대 뭐 양쪽 팬덤 간의 분쟁 조장을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팩트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BTS의 기록을 넘어섰다. 임영웅 공연 실황 매출 100억 원을 눈앞에 뒀다. 무려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사가 굉장히 일찍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기분 좋은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훑어볼게요. 바로 임영웅님의 I'm Hero The Stadium 누적 관객 수가 34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in 서울의 누적 관객 수 34만 명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해요. 자, 이것 때문에 뭐 방탄소년단 팬덤 분들과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 감정이 상할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BTS가 임영웅님을 넘어설 수도 있고 또 임영웅님이 BTS의 기록을 깰 수도 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BTS는 우리나라를 빛낸 국위 선양의 최고 전 세계 1등 아이돌 그룹 아닙니까? 그런 아이돌 그룹과 한국에서만큼은 우리 임영웅님이 순위를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는 게 의의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8월 28일 날 개봉한 임영웅님의 영상이 10만 영웅시대와 함께 상한벌을 정복한 2024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 실황과 비하인드를 담은 영상 아닙니까? 최근까지도 무려 40여 개의 스크린을 유지하고 있으며 누적 매출액이 97억 원. 업계에서는 해당 영화가 공연 실황 최초로 100억대 매출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게 그 어떤 가수들도 자신들의 공연 무비로서 100억 원대의 매출을 돌파시킨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와, 정말 어메이징하죠. 이처럼 임영웅 I'm Hero The Stadium이 관객 수 대비 매출액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특수상연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IMAX와 스크린X의 매출의 비중이 66.1%였다라는 겁니다. 왜냐? 콘서트 영화의 특성상 특수상영관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었던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해당 영화의 평균 관람 요금이 통신사 할인 등의 부가 가격 혜택까지 받지 못한 28,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4만 명이 극장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초대박 기록이거든요.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공연 실황 영화가 10대에서 30대 젊은 관객 측의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임영웅 I'm Hero The Stadium은 50대 이상 관객 비중이 높아 특별관 이용 관객층이 중년층까지 확장된 사례로까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대 간의 격차를 메우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기사를 우리가 꼭 나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더불어서 BTS가 이때까지 군대에 가 있었고 최근 제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임영웅님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한다. 지금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제외하고 아이돌 전체를 통틀어 봐도 어떤 팬덤이 어떤 가수가 지금 BTS의 기록을 넘볼 수 있고 기록을 넘어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의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사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트로트의 약발이 시들해지더니 제2의 임영웅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었다. 최근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예능방송 시청률 대박 났지 않습니까? 사실상 트로트 장르는 치트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흥행 불패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화력이 꺼져가고 있죠. 결국에는 임영웅을 넘어서는 스타는 없고 법적 분쟁까지 생겨나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프로그램 때문에 새 얼굴이 나와도 임영웅의 스타성과 화제성을 뛰어넘는 가수가 4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최근 삼시세끼에 등장한 임영웅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방송과 안팎에서는 임영웅 효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했을 때 안티들은 뭐라고 했느냐? 야, 삼시세끼 원래 많이 봤던 프로야.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당장 삼시세끼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최근 삼시세끼 라이트 시청률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회, 두 번째 임영웅님이 등장했을 때보다 시청률이 2%대에서 3%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임영웅님의 파워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임영웅 효과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영화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임영웅이 절대 지존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넘어설 새 얼굴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트로트 예능의 위기론과 궤를 같이 한다. 몇몇 관계자들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특정 참가자를 밀어주기 의혹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트로트 프로그램은 무조건 본다라는 안일함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현역가왕과 지금 현재 서혜진 PD 사단의 이 판권 문제를 가지고 60억 원 소송 분쟁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결국 트로트 예능이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 미스터 트롯이 굉장히 이례적인 신드롬이었다. 결국 절대적인 스타가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이전과 달리 반응이 식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화평론가의 해석마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가운데 보세요. 임영웅님이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진짜 다 하고 싶다. 큰 떡밥 제대로 예고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님이 지금 연말 콘서트를 대대적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최근 궤도님의 채널에 등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최대한 버려둘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최근 기간부터 자선 경기도 있지만 자, 근데 이 축구 경기가 끝났죠. 그러고 나서 콘서트 준비를 계속 해나갈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진짜 다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과학도 하고 싶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가 연말 콘서트를 평범하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영웅, 역조공의 스케일도 다르다. 팬들을 위한 방석에만 10억 원을 썼다. 바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때 얘기입니다. 임영웅이 임영웅했다. 중장년층의 팬들을 고려하여서 전석의 방석을 완비했는데 이 방석이 뭐 어디 그냥 뭐 굴러다니는 방석이 아니라 이 퀄리티, 완성도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이 방석에 들인 비용만 10억 원이었다. 3,000원 정도로 잡아도 10억 원이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영웅님이 여름에 쿨링존도 만들었죠.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우비도 만들었죠. 그야말로 임영웅의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라고 할 수 있다. 빛과 소금 없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존재가 필수 가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아티스트가 이제 연말 콘서트와 더불어서 2집 앨범 발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왔었죠. 우리 아티스트가 2집 앨범을 발매하게 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미니 앨범처럼 임영웅님이 만든 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작곡가들의 노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중에서 여러 번 목격되기도 했고 여러 번 예상이 되기도 했었던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조영수 작곡가님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임영웅이 앉았던 그곳이다. 조영수 작곡가의 작업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했던 패널들이 꼭 앉고 싶었던 자리가 있었어요. 자, 기억나십니까? 조영수 작곡가의 제주도 작업실. 임영웅 님이 제주도에 갔다가 이상한 오해를 받았는데 조영수 작곡가님의 작업실을 방문했었던 그 라이브 방송 기억나십니까? 그때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업실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날은 조영수 작곡가가 만들었던 다른 가수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좋은 기운이 있는 장소이다. 이 자리가 임영웅이 앉았던 곳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작곡가로서 해외 진출을 꿈꾸며 만든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임영웅님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왜 앉아 있었겠고 이것이 왜 방송을 통해 소개가 됐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때 임영웅님이 조영수 작곡가님을 만난 건 필히 새로운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조영수 작곡가님이 새롭게 참가를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임영웅님이 실제로 제주도로 가서 조영수 작곡가님과 분명히 만남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TV조선 예능에서 조영수 작곡가님이 여기가 굉장히 기운 좋은 장소다. 임영웅이 앉았던 곳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무언가 이 집 앨범의 조영수 작곡가님과의 연관성이 좀 굉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조심하고 매사에 신경 쓰고 매사에 팬들을 위한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 아마 지금의 이 슈퍼스타의 끊이지 않는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젠 하다가 콘서트가 아니라 축구대회까지 열어버리는 슈퍼히어로.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축구대회 쿠팡플레이로 집에서 보신 분들 또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전이라 저도 가진 못했지만 집에서 쿠팡플레이를 보며 주말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행복한 주말이 되지 않았을까. 12월 달에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사이에 사실 충분히 개인적인 휴식을 취해도 될 임영웅님이지만 삼시세끼 예능방송도 등장하고 이제는 자선 축구대회까지 여는데 그 클래스가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 결과가 엄청났죠. 대전에 뜬 기부 히어로 임영웅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가 성료했다. 경기의 수익금 전액을 취약층을 위해 지원하게 되었다.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슈퍼 축구 스타들이 함께했던 이번 자선축구대회 결국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마련을 했습니다. 경기 수익금 전액을 취약계층을 돕는 데에 사용이 됐는데 임영웅님 역시 팀 히어로로 경기장을 누비며 주장완장을 차고 구단주로 있는 리턴즈 FC 선수들과 조원희, 김영광 등 국가대표 출신의 은퇴 선수들과 함께 출전을 했죠. 상대편 역시 프로축구 FC 서울의 기성용 선수가 꾸린 팀 기성용. 35,000명 관중 앞에서 임영웅님은 하프타임에 공연도 했죠. 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전방에서 활약하며 후반에는 전원석 득점에 1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엄청났던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제가 참 보면서 놀라운 게 요즘 연예인들은요. 제발 가만히 있어라. 팬들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제발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근데 중간도 못 가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선축구대회를 통하여 요즘처럼 경기가 힘들고 또 제가 최근 여러 트롯 가수들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트롯 가수들 전체를 통틀어 봐도 임영웅님보다 기부금을 많이 낸 트롯 가수가 과연 있을까? 심지어 임영웅님이 방송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 기부한 금액을 살펴본다면 임영웅 가수만큼의 기부를 한 사람이 있을까? 전 몇 명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임영웅님과 비슷하게 돈을 번 가수들은 꽤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죠.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연의 퀄리티와 완성도가 대중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는다거나. 하지만 임영웅 가수를 본다면 선배, 후배, 동료 가수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이런 가수가 트롯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트롯계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쇄신시킬 수 있는 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사에서 이 기사를 얼마나 많이 쏟아냅니까? 알고 계시죠? 임영웅님을 제외한 뭐 몇몇 가수들을 빼고는 대다수가 가수와 연예인들에 대한 안 좋은 구설수에 대한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내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기사들을 바탕으로 영상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요. 인정합니다. 그것이 대중들에게 관심을 끌기 때문인데요. 사실 임영웅님 같은 경우가 참 독특해요. 구설수가 아니라 매번 좋은 이야기, 그것도 그냥 팬들만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프타임 쇼까지 임영웅이 다 했다. 해설위원들도 극찬한 명품 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도 어설프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축구 실력도 이제는 은퇴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프로리그 선수들입니다.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장으로서 맹활약하는,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임영웅이라고 이름 검색만 해봐도 줄줄이 쏟아집니다. 줄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전달했던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렇게 임영웅이라는 가수처럼 좋은 이야기들만 쏟아지는 인물도 드물지만 좋은 이야기들만을 도배시키면서 그것이 많은 대중들과 언론사의 관심을 끈다라는 것도 저는 진짜 제가 팬이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가수가 극찬을 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심지어 이번 축구대회를 위해서 그래서 임영웅 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왔구나. 많은 영웅시대 팬분들이 한때는 다칠 것 같다. 축구 그만했으면 좋겠다. 선수할 것도 아닌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만약 임영웅 님이 적당히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자선 축구대회를 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에게 야, 임영웅 저거 흉내만 내지 축구 엉망진창이네. 유명세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네, 축구를. 이런 비판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또 잘해버리네? 야,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무엇 하나 진정성이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기성용 선수와 같은 프로리그 선수들의 마음들까지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과는 비록 임영웅님 팀이 지긴 했습니다. 프로리그 선수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엄청난 대단한 축구 선수들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이렇게 펼쳐져 있는 관중석을 본다면 이게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축구 팬들도 이번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엄청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승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졌지만 잘 싸웠다. 사고 없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임영웅 님이 후반 19분에 환상적인 패스를 선보이면서 득점 하나의 도움을 기록했죠. 어찌됐건 사실 임영웅 님의 이번 활약이 참 축구 팬들도 즐겁고 영웅시대 분들도 즐겁고 또 자선 축구 대회다 보니까 취약계층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언론사들도 간만에 뭔가 사건 사고와 머리 아픈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리플래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지금 많은 언론을 한번 싹 세탁할 수 있는, 세탁이라는 단어가 좀 좋지 않으니까 순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더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들도 많고 일부러 다루지 않은 사건 사고들도 있지만 가끔 임영웅님의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제가 목소리가 한 데시벨이 몇 데시벨 더 올라가고 템포도 빨라지는 이유가 신나거든요. 단순 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너무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자, 35,000명의 가을 소풍입니다. 레전드들과 호흡하여 영광이었다라고 임영웅님은 말을 했어요. 오늘의 관중수가 무려 35,034명. 와, 진짜 엄청난 숫자가 왔습니다. 웬만한 축구대회도 국가대표 경기 아니면요, 저는 이 정도로 과연 관중들이 몰릴 수 있을까? 전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대회에서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하프타임에 임영웅님의 공연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홈, 그리고 다른 히트곡을 준비하여 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일으켰죠. 그러다 보니 관객석에 계시던 분들도 다 막 일어나서 신나게 공연을 즐겼습니다.
자, 결국 승자는 팀 기성용이었지만 경기 이후 임영웅님은 이러한 말을 했죠. 레전드들과 같은 운동장에서 호흡한 것이 영광이었다. 뛰는 내내 즐거웠다. 뛰면서 화를 낸 순간도 있었지만 즐겁고 행복했다. 경기를 냉정히 평가했을 때 답답한 부분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다. 동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줬다. 만점을 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님의 정교한 패스는요, 한준희 해설위원에게 지단 같은 패스였다라고 극찬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지단이 누굽니까? 프랑스 국가대표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이 코트 위의 마법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단. 그런 극찬을 했고, 임영웅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패스가 잘 나오고 잘 움직여줬다. 나는 전달만 했는데 좋은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축구를 하는 건 처음이었다. 소통이 안 되는 걸 처음 느꼈다. 잘 안 들려서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더 가슴이 뛰고 열정적으로 움직였다. 동료들도 다 같이 느껴서 좋았던 순간이었다. 오늘 준비한 가을 소풍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오늘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가 치러져서 다행이다. 결국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준비했던 가을 소풍이 또 지켜진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중에 입 밖으로 내고 지키지 않는 연예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튜버들 중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박지처럼 여기저기에 붙고 했던 말을 번복하고 교묘하게 그 증거와 흔적들을 싹 없애고. 하지만 임영웅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연예인들, 유명인들, 유튜버들과 다르게 그야말로 소신대로 임영웅님이 뱉었던 말은 최대한 지키려는 이 모습이 제가 한낱 유튜버로서도 참 보고 배우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번 경기 영상이 아시다시피 쿠팡 플레이로도 또 이게 생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임영웅님의 이번 쿠팡 플레이가요. 사실 쿠팡 플레이가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도 중계를 하고 몇몇 스포츠 경기들도 굉장히 자주 중계를 하는데 임영웅님의 이번 중계 점유율이 역대급이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쿠팡 플레이 내에서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는 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역대급의 사람들이 몰렸던 이번 생중계가 되었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채팅창이요. 와, 거의 뭐 폭주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영웅 덜덜하다. 임영웅 덜덜해. 왜 이런 말 한지 아세요? 그만큼 임영웅님이 와, 선수도 아니고 그냥 가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영웅이 형 줘라. 이런 말도 있었고 그만큼 이번 임영웅님이 함께했던 자선축구대회 생중계 점유율은요. OTT 역대급을 찍었다고 합니다. 진짜 왜 우리가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열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손님 끝. 일꾼 모드 온. 마음의 준비하고 왔다. 자, 요번 삼시세끼 우리 많은 영웅시대분들, 소천사님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영웅님이 막내 일꾼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죠. 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우리 임영웅님 어떻습니까? 딱 이제 금방 적응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유해진 배우나 차승원 배우와 금방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죠. 영화 타짜를 정말 좋아했다라면서 이 유해진 배우가 마셨다라는 선물까지 사와가지고 의미 있는 술 선물을 또 했었잖아요. 그러니 사실 형님이라고 하지만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거의 뭐 삼촌 조카 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굉장히 아마 예뻐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타짜에서 유해진 배우가 마셨던 술을 임영웅님이 탁 사와가지고 삼겹살 먹을 때 꺼낸 거죠. 차승원 배우가 오죽했으면 야 이거 내가 가서 사오는 데에서 구매해 왔네 라면서 자신의 단골 식당에서 사온 삼겹살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임영웅님이 제가 타짜를 되게 좋아한다. 거기서 선배님이 드셨던 술도 사왔다. 라는 이런 세세한 부분. 이러니까 우리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흠뻑 빠져가지고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이 방송 내내 계속하여 존댓말을 썼고 일꾼이 어려워라고 토로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유해진 배우와 차승원 배우가 존댓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잘하겠네. 그죠? 이러면서 초반에는 좀 어색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임영웅님이 그날 도착해가지고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촬영했던 모습들이잖아요. 임영웅님이 딱 하루만 1박 2일만 있다 갔기 때문에 사실 만난 오전부터 말해놓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이 이렇게 형들이 왜 쉽게 말을 못 놓냐, 그만큼 임영웅님이 대스타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댓말을 썼다라는 장면도 있었고, 결국 나중에 영웅아 하려다가 영웅씨, 임영웅님이 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형님들이 이제 슬슬 말을 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유해진 배우가 연천에서 군생활을 했다고 하자 임영웅님 본인 역시 어린 시절에 연천에 살았다라며 공감대를 또 형성했지 않습니까? 금방 적응한 임영웅님의 모습. 그래서일까요? 140kg 감자밭 앞에 무릎을 꿇나 라는 이런 얘기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 감자밭에서 감자 캐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물론 여기 나오는 유해진 배우나 차승원 배우도 감자밭에서 감자 캐는 그런 배우들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흥행을 끌고 다니는 대스타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 하면 또 이 중에서 가수 중엔 탑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님들과 함께 도론도론 앉아서 감자를 캐고 있는 이 모습이, 야, 정말 소탈하구나,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남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사람 많은 데서 인사하며 뛰는 거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겠습니까? 임영웅님도 역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러닝,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한다. 이 유해진 배우가 또 워낙 아침마다 러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평소에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있다. 자신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러닝을 하는 걸 좋아한다. 밖에서 뛴다. 사람 많은 데서 인사하며 뛰면 굉장히 기분 좋더라. 그러니까 국민적 스타인데 뭔가 신비주의라던가 소통 없는 모습이 아니라 소탈한 인간 임영웅의 모습을 대중들에게 많이 보여주면서 오히려 대스타이지만 최대한 국민들과 가까운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는 그런 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완전 운동의 진심이라는 것이 이번 삼시세끼를 통해서 등장을 했죠. 평소에 선수 트레이닝까지 받는다. 임영웅님이 최근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이 다 선수 출신들이다 보니 체력 관리가 필수였고 선수용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이거 안 하면 그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루에 러닝 포함하여 최소 2-3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정말 놀랍다라는 반응이 이 유해진 배우에게서도 쏟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노래하고 축구하고 헬스하고 러닝하고, 그러니 임영웅님이 문제가 생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 뭐 많은 연예인들, 가수들, 배우들, 심지어 축구계, 올림픽 스타들 굉장한 부당 대우를 받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이 정의 구현을 위한 공익성 영상을 많이 올려왔는데, 일각에서는 제가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좋게 한다고 임영웅 팬 만들고 다른 가수나 다른 연예인, 다른 배우, 다른 선수들 욕받이 만든다. 아니,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굳이 그런 영상을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차례라도 있습니까? 썸네일 어그로가 심하다? 그건 제가 당연히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임영웅님이 무언가 잘못을 했거나 정말 사회적 문란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부당대우가 있었을 때 부당대우적인 부분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임영웅이란 가수가 문제를 일으키질 않는 걸 어쩌겠습니까? 항상 기부하죠. 방송에 등장해서도 선배님들 잘 챙기죠. 평소에 운동밖에 안 하죠. 문제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유해진 배우가 이러한 말을 했죠. 무대 시작 직전에 가수들은 마이크를 넘겨받을 때 가장 외롭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임영웅님이 그런 것 같다. 특히 콘서트 같은 경우 짧게 하면 오히려 허무하더라. 전국 투어 콘서트 같은 경우 이게 공연 기간이 길다 보니 나 자신도 무대를 많이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짧게 끝나는 공연들은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 이렇게 임영웅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공연하고 러닝하고 축구하고 평상시에 친구들과 함께하고 이 문제가 있을래야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임영웅님 너무 열심히 촬영했는지 도착하자마자 결국 감자 140kg을 캐고서 그대로 방바닥에 누워 기절하게 돼버렸죠. 그런데 또 이게 유해진 배우와 또 차승원 배우가 임영웅님을 배려한다고 이렇게 쉬게끔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야, 이 슈퍼스타가 시골집 한켠에 누워서 자는 저 소탈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제가 보면서도 와, 대단하다. 참 사람이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면 조금은 변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티스트는 변하는 모습이 없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부분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저보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임영웅이란 인간 자체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부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국 임영웅님은 사실 전날 밤 이미 삼시세끼 하우스에 몰래 와서 답사를 했었죠. 쓱 걸어왔는데 뭘 하고 계시더라. 저를 알아보시면 오늘부터 들어가서 해야겠다라는 농담도 했었다. 너무 긴장돼서 소주 한잔 하고 들어가야 하나 싶었다라면서 임영웅님이 얼마나 이번 예능방송 출연에 긴장을 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예능방송이 그렇게 긴장됐음에도 등장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콘서트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음색은 타고나는 건데 자신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연습도 많이 했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다. 남을 따라하는 걸 좋아해서 처음에는 많은 가수들을 좀 흉내냈지만 나중에는 많은 연습을 통해 나만의 노래 스타일을 확립해 나갔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어디 가서 거짓말 한 번 하지 않는 우리 아티스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예고편은 어떻게 될까요? 임영웅님이 다음 주까지 3회차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시청률 파워가 정말 아름다울 미자로 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임영웅님을 데리고 이렇게 메밀향이 가득한 평창에서의 별미와 요런 묵 요릴까요? 막국수인가요? 요런 맛있는 젓가락질하는 임영웅님의 모습까지 아마 이때는 식당을 방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찬으로 마무리하는 임영웅님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된 거죠. 결국 우리 아티스트는 사실 1회차 만에 끝날 수 있었던 분량임에도 1회차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낚시였지만 잠깐 등장한 한 4분 등장한 임영웅님의 모습과 이번 2회차에서 통으로 등장한 모습, 다음 주에 있을 3회차에서 또 잠깐의 모습, 아마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그만큼 아티스트의 시청률 파워를 잘 알고 있는 이 나영석 PD와 삼시세끼 제작진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시청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저번 주 시청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시청 점유율에 대한 설명도 드렸지만 저번 주 시청률, 첫 시청률부터 11.4%가 터졌죠. 와,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시청률, 영웅시대 분들 덕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 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직접 조사하는 요 티빙, 요걸 좀 제가 전체 화면으로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티빙 OTT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임영웅님의 요 삼시세끼가 방송 시작한 지 30분 되기 전에, 알고 보니까 같은 날 KBO 야구 리그가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해서 45.3%, 22% 시청 점유율을 엄청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이 시청 점유율이 초반부에는 탑5 안에 들어왔지만 6.6%대여서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 보이시죠? 12.4%로 우리 임영웅님의 이 티빙 시청률이 확 올라가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20.7%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순위도 2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엔 21.2%, 그 다음에는 23% 밑에 임영웅님의 모습이, 요건 초반이네요. 초반 2.7%의 임영웅님의 모습이 요때 요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맨 초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21.2%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언제냐? 23.2%까지 도달을 하고 제가 마지막 방송 종료되기 한 20분 전쯤에 스크린샷을 찍었던 것에 23.7%. 정말 와, 미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미쳐버린 시청률을 우리 아티스트가 또 한 번 달성을 시켰다. 그러니 시청 점유율도 다른 날도 아니고 KBO 리그가 이렇게 58.8%를 차지하는 이 금요일 저녁 날 밤에 임영웅님의 삼시세끼 2편이 23.7%를 차지했으니 또 한 번의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저는 세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보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시지 않았을까. 참 아티스트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12일 토요일 팀 히어로와 팀 기성용의 한판 승부 오직 쿠팡 플레이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 임영웅의 하프타임 쇼도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임영웅님의 이 하나은행 자선축구 대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기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와 함께하는 하나은행 자선축구 대회 경기 중에는 히어로캠, 히어로캠이 뭡니까? 임영웅님만을 쫓아다니는 별도 카메라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팬들에게 임영웅의 모든 움직임과 리액션을 더욱 생생하게 전하며 경기 직후에는 포스트 매치 인터뷰를 통하여 임영웅과 선수들의 소감을 생중계로 전한다. 경기 끝나자마자 그 소감을 그 자리에서 발표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서 임영웅은 이번 경기 전반전 종료 이후 하프타임 쇼의 아티스트로도 나서서 경기장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만들 예정이다. 임영웅님이 과거 이 서울FC 경기 때 이 하프타임 쇼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두 개의 무대를 했습니다만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냈잖아요. 임영웅님은 팀 히어로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로서 그라운드에 오르는 만큼 팬들에게 다양한 매력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축구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지금 이런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관리 돈 안 써. 잔디 엉망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우리 임영웅님이 또 콘서트를 한 최근 장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황당한 건 뭐냐? 보이십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유, 임영웅 때문에 축구도 못 이겼다. 90억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동안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관리는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임영웅님이 아이유가 공연을 해서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망가졌다라는 지금 회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니까 이런 글을 누가 썼어요? 서울시에 아이유 콘서트 취소 요청했다.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민원을 제기했다. 지금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손흥민 선수가 특히 국가대표가 최근 팔레스타인전에서 잔디가 엉망이라 경기에서 무승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손흥민 선수도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아이유 콘서트가 이제 코앞에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죠? 가수들이 여기서 공연을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이유 팬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잔디 문제는 전적으로 서울시 시설공단의 관리 소홀 책임이다. 서울시가 잘못 관리했는데 왜 가수들의 콘서트 여파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급게 이런 말도